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7월 얼마 안 남았죠? 8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월 1일이 되면 여러분 LTV, DTI 규제 완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 절반 이상이 여유자금만 조금 더 생기면 부동산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윳돈이 생기면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살려는 그런 잠재적인 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어떤 잠재 수요자들이 끌어들일 만한 촉매 작용을 할 만한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함께 가져봅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구체적인 뉴스들은 물론이고요. 또 좋은 매물 정보 준비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30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둘 거고요. 문자로도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 성심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죠. 만나뵙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그래도 서울 날씨 괜찮았어요. 어떻게 좀 잘 보내고 오신 건가요? 운동을 했습니다. 네, 어떤 운동이요? 청평 가서 수상스키라는 운동을 했는데 대표님 아직 젊으세요? 도전했다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모습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다리, 팔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겠어요. 네. 정말 저도 대표님처럼 뭔가 좀 도전하는 그런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네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나 이거 궁금증 있는데 말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뉴스들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 주간 들어온 뉴스들, 우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뉴스들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LTV는 70%, DTI는 60%로 단일화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 3위로 꼽아봤습니다. 2위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서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두드러진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LTV, DTI 규제 완화 정책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 요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듣긴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금 이제 계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DTI와 LTV를 완화를 시키겠다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안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요. 네네.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라는 부분이 관심사가 될 텐데, 일단 그 LTV 같은 경우는 종전은 업권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1금융권이 있고요. 또 제2금융권이 있고 이런 업권별로 해서 또 지역별로 해서 50에서 80% 정도를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거를 네. 70%로 단일화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많은 퍼센트율로 대출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계기로 해서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해서요. 1금융권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충분히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도 당연히 조금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DTI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역별로 해서 50에서 60%를 아예 60%로 이제 단일화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금 예를 안 들면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가 그렇죠. 않아서요. 네, 그래서 실내를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좋아요. 서울에 5억 원짜리 주택 구입할 때 LTV라는 거로 해서 1금융권을 예를 들어서 네네. 종전에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8월 1일부터는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 1억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네. 확 뒤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서민 입장에서 주택을 좀 구입을 좀 꺼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1금융권 내에서 이렇게 조금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DTI로는 소득인데 자, 7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원리금이라든지 이자 상환액을 종전에는 1년에 3,500만 원이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대출을 일으켰는데요. 네. 그 부분이 60%니까 6, 7에 42, 7천만 원에 대해서 4,200만 원까지는 대출 이자 상환액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대출 비율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또 다른 주택을 나중에 어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 산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한 주택을 더 살 때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투자자인 분들도 하나를 더 늘리는 그런 계획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 DTI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시작한단 말이죠. 문의 전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호가가 들썩들썩거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호가만큼은 뛰었습니다. 예, 호가도 이제 전체적으로 뛴 건 아니고요. 특히 그 전세 비율이 높은 곳 네네.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이제 도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분당의 전세 금액이 평균적으로 해서요. 분당 구 네네. 같은 경우 강남구보다도 더 높아요. 구라는 통계로 따져서는 전세 비율이, 네. 전세 금액이. 네네. 그래서 굉장히 놀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 부분하고 또 지금처럼 LTV나 DTI라는 완화가 됐을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워낙 그 전세 비율이 낮다 보니까요. 이거를 융자를 좀 추가로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전세 시장이라든지 또 아파트 좀 전세 비율이 높았던 시장 이 두 가지만큼은 충분히 좀 호가가 일단 뛰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놓고 그 이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가격이 상승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우선 지금처럼 DTI, LTV라는 완화라는 부분이 그 어떤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부분은 아직 법안은 통과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어떤 그 통과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재건축 시장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보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원래 한 2, 3% 정도 되는데요. 네. 그게 무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에게도 확대가 되거든요. 물론 1주택자 주택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이렇게 대출을 내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집을 안 팔린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조금 마련하고자 하는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런 거를 토대로 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내 집은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고요. 우선 매수 쪽으로 선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1주택자가 그렇죠.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 2, 3%를 갖고선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금리를 네. 적게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5월 하반기에 대한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단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밝은 부동산 경기 자꾸 많이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나머지 키워드 첫 번째도요. 이와 관련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집값이 1% 상승할 때 가계 소비는 0.13% 늘어나고 전세값이 1% 오를 때는 가계 소비가 반대로 0.3%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세값이 안정되면 내수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가요?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금액이 상승할 때 가계 소비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 전세나 월세 금액이 늘어날 때 가계 소비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건 굉장히 큰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전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내가 하는 그 비용이라는 부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1%가 오른다라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가계 소비되는 금액은 0.3%가 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매매 금액이 1%가 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계 소비는 0.13%가 늘어갑니다. 아하. 네, 반대적인 경우죠. 이런 네. 부분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매매 금액, 즉 주택 금액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는 사실은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되거든요.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내수에 대한 부분,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어떤 부분이 조금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거래 활성화 대책에 약간의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자꾸 내세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 하반기 쪽으로 해서 좀 매매 금액 상승 요인으로 잡게 되고요. 그것이 곧 가계 소비 된 그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갈 것이고 또 전세 금액은 최대한 전세금이 늘어나는 방지를 하면서 소비가 이왕이면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쪽으로 네.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지금 전세금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지금 분당에 대한 아까 평균적인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전세금이 3억 600만 원. 굉장히 높죠. 보다 위. 강남구가 네. 3억 400만 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분당구가 뭐 강남보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높다라는 또 전세금이 높다라는 부분보다도요. 대체적으로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지만 일단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평균치를 낸다면 사실 충분히 분당이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를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분당구뿐이 아니라 이렇게 강남 3구가 바로 아래 포진되어 있는데요. 저 밑에 부산 해운대구가 1억 네. 7,200만 원으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전체 구에서 차지하고. 이 비율 자체도 굉장히 놀라울 거지만 일단은 해운대구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또 이런 보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집값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특화되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금과의 매매 금액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방향이 일치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매매 금액이 올라서줘야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그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내수 쪽에 어떤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다. 네. 우리는 부동산을 가고자 한다면 전세 비율에 조금 포커스 두는 것도 좋은 투자 팁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뉴스를 하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해드려요. 한 주간에 들어온 뉴스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이용하셔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시죠.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절세 전략을 점검해드립니다.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방면으로 열어두고 있어요. 이렇게 대표님과 무료 세미나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방송 중에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직접적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아파트가 사는데요. 네, 네. 예,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요. 시청자님, 어느 쪽이신가요? 관악구 신림동, 네. 1730의 신림 1차 프루지오 아파트. 신림 푸르지오 아파트. 예, 1차. 네, 네. 1차 아파트.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신다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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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림동에 번지를 찍어보니까 신림 1차 프로지오 아파트고요. 네. 요거 몇 평짜리를 보유하고 계시죠? 84.79니까 34평이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이제 임대를 놓고 계신데, 네, 네. 자, 우선 지역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2005년에 지어졌고 한 1,500세대 정도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전세 수요자들이라든지 또 왼쪽에 보면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단점이 있다면 2호선 신대방역이나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역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역세권은 아니란 말이죠. 네, 네. 자,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장점에 가까운 부분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이 지역에서 근처에 그 교통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그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가는 터널이 그 요 근처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요 부분하고 요 남쪽으로 가면은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또 개통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곳이 워낙 그 교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강남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그 분포되는 아파트, 이 관악구하고요. 또 이 그 동작구하고요. 이 지역에 있는 7호선, 2호선 라인변에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하고 여기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아파트하고 시세 편차는 굉장히 심하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하철역하고는 가깝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그 도로교통망에 대한 호재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 부분하고요. 또 그 서울 2030 도시계획 그 플랜 자체가 이 구로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에 대한 부분을 7개 광역 거점으로 이렇게 늘렸다는 부분 자체가 인구 유입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대림역이라든지 가리봉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의 지금 그 거주 성향에서는 조금 탈피하려는 경향, 즉 신도림이라든지 이쪽 물레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옮겨 타는 경향들이 많은 반면에 여기 지금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는 거주 성향이 이 지역 안에서 머물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는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 비율도 아마 매매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금액이 한 3억 5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럼 예, 전세 예. 비율로 따지면 한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69%가 평균치라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나 또 이런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갈아타는 이런 시기로 따진다면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정도라면은 가격이 약간은 반등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자, 근데 단점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그 교통적인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어떤 도로교통망의 개선 효과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서도 약간 소폭으로 오르는 정도에 그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게 그 입주가 10년이 일단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신축 이미지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호도는 더 높아지진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매도 시기를 본다면요. 지금 혹시 전세 그 만기 시점이 언제예요? 내년 9월이거든요. 내년 9월이면 내년 9월을 시점으로 해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는 당연히 대략 한 5% 정도는 상승률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네.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을 하고 일단은 매도를 한다. 그러면 5억 초반에서 매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5억 예, 2천이든 3천이든. 근데 또 욕심을 낸다면 5억 5천이든 6억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내년 9월, 즉 내년 그 여름쯤 해서 물건을 내놓고 봄쯤에서부터 물건을 내놓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네네. 그 만기 시점 9월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매도 타이밍은 적기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잘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또 그 이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은 조금 적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고려해보라라는 말씀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도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요. 빨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 네. 부분 궁금하세요? 저도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저도 전세 놓고 있어요. 아하. 근데 향후 지금 제가 올해 2월 달에 매매를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좀 반전세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이게- 쪽이신가요, 시청자님? 지금 안양시 동안구 네. 관양동 관양동. 한가람 삼성 아파트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향후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이게 전세를 계속 그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네네. 앞으로 향후 또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앞으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수익률 측면에서 옳은 판단인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안양에 예. 지금 동안구에 한가람 삼성 아파트라고 했어요. 관양동. 예, 자, 여기는 90년대 중반에 일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교통 환경은 서울로의 출퇴근인 이 4호선 라인하고 예, 이 근처에 어떤 산업단지, 즉 공장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금액도 매매 금액이지만 전세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거의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아마 올 초반에는 좀 어떤 거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반전세를 놓으셨다고 해서 일단은 2016년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예, 우선 올 하반기에 옆에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들어오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도시라는 게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서 주거 지역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을 거는 아니거든요. 평촌 그렇죠. 스마트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은 주상복합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각 업체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유치되는 어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6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가 올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라면 충분히 2년까지는 여기에는 어떤 실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예. 지금 제일 위쪽이 이제 과천인데요. 과천이 이쪽보다는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2011년, 12년, 13년까지 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하락을 한 곳이 과천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또 지금 가장 가격이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또 과천입니다. 그만큼 예. 과천이 입주되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중심 어떤 관심 갖고 있는 수요자들이 여기로 다시 흡수되고 있는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를 놓고 본다면 여기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안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많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근처에 또 보금자리 주택이 이렇게 유치가 될 예정이에요. 과천하고 안양 사이에 가련등 예. 근처인데요. 예. 근데 이 보금자리 주택이라 하면 그야말로 주택으로만 이렇게 주거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거지역 말고 지식산업센터까지 이렇게 포진되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지금 관양동에 배치되고 있는 어떤 아파트가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일단 전세 비율이 높고 이 근처에 인구가 집중을 하면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 여력으로 따지면 5%, 10%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2016년을 맞이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예. 수익 한번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기분 수고하십시오. 좋아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드릴게요. 주제는요, 이런 겁니다. 올해 하반기 투자할 만한 지역 그리고 세테크 전략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대표님, 이런 내용들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도 특히 이제 주부로 이제 토요일 날 했다가 이제 월요일 날 했는데 세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투자 지역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특히 이제 시간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2시에 하다가 지금은 1시로 앞당겼으니까 시간 꼭 엄수하셔서 많은 분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간대 꼭 확인해 두시고요. 자,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오늘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부동산 시장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 안정세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부는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2곳 2만 6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달 17,000여 가구에 비해 8천여 가구 늘어났고 지난해 8월 8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17,000여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10곳 8천여 가구가 입주하며 지방은 22곳 17,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4개사가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2개 공사에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조, 들러리조를 꾸며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전현직 간부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토제주의 1,400억 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본다는 매물 정보입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 정보에 관한 모든 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의 매물 정보 하나씩 점검해봐야 될 텐데요.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 어떤 정보일까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인가요? 네. 한강변을 따라서 돈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강북이면서 강남구 역할을 하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마포구 망원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망원동, 마포구입니다. 이번에도요. 자, 잠시 뒤에 망원동으로 가볼 거고요. 양팔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저는 오늘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구거든요. 이 중구 떡볶이 골목으로 유명한 중구 신당동 초역세권에 2,500만 원 실투자로 가능하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강변가 그렇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실투자 1,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매물 정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당동부터 갈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동대 입구역,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 정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신당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떤 거 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소액 투자죠. 이 지역은요, 전세가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투자 소액 2,5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또 무시하지 마십시오. 높은 시세 차익에 따른 개발 노지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역세권 개발에 높은 개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요, 5개 전철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잘 발달된 전철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요, 개발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중구하면 어떤 것입니까? 상업 업무 비율이 자그마치 67%, 70%대에 가까운 이런 높은 상업지 비율에 의해서 주거지의 희소성이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더더구나 미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당동 하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떡볶이 떠오르긴 한데요. 주변 입지 여건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어떤 여건들을 갖고 있을까요? 전철 2호선, 3, 4, 5, 6호선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그다음에 신당역 그리고 청구역과 약수역을 아우르는 지역의 중심이 바로 이 신당동입니다. 이곳에요. 청구 전철역 5, 6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에 도보로 약 한 5분, 약수역 3호선, 6호선 도보로 약 한 6, 7분, 신당역에서 10여 분 걸리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동대문 시장이 가까이 있어서요, 동대문 상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바로 이 주거지가 바로 이곳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타운 배후지로 최적의 입지 여건과 더불어 자, 미래창조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 2013년에 도시재생법이 통과됐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심 재생 사업이 시작이 될 때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청구역 전철 5, 6호선 더블역세권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주요한 그 지하철 전철역에서 굉장히 인접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번 다세대 주택은요. 주변 개발 소식도 점검해봐야 되는데 동대문 얘기하셨어요. 동대문 그 호재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일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자그마치 60만 명. 동대문 프라자, 디자인 프라자가 개장되면서 추가로 약 한 6, 7만 명. 이 유동인구만 해도요. 이 주변에 지역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현재 이미 갖춰진 이런 호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 중요하죠. 왜냐?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도심 창조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 신당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울이 2030 서울 플랜에 근거해 보면은요, 3도심, 바로 서울 기존의 4대문 안에라 크게 변모하게 될 때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 신당동이다.
자, 세 번째는 롯데 피트인 쇼핑몰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주변에 계속적인 상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구, 약수, 신당에 이르는 역세권 개발 가치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자,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그것도 소유주가 아니고 임차인을 중심으로 겨냥하십시오. 틈새 시장의 최적의 매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사가 2, 3년 뒤에 시작이 될 때 세입자 비율이 70%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녀 세대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이곳 신당동입니다. 왼쪽에는 용산이라서 더 비싸고 아래쪽 한강 이남면 강남입니다. 오른쪽은 금호 옥수의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곳 신당동 지역밖에는 세입자 1억에서 1억 5천 보증금으로 이사할 때는 바로 이곳입니다. 유념하십시오. 그야말로 틈새 시장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만한 지역인 것 같아요. 이제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특징들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인 거죠, 대표님? 네,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3, 4, 5층은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 아쉽게도 2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2개에 3베이,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실 전용 면적 자체는 한 13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그 편안한,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상인들, 동대문 상인들이 거주하기는 아주 최적의 매물이고요. 투자 상품으로 가장 좋은 적합한 매물임을 알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20세대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앞에서 추천 포인트에서 가격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예, 분양가는 물론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은 전세가 비율이 9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해서 실제 투자 비용, 전세가 2억 1천만 원, 투자 비용 불과 2,500만 원으로 가능한데 아쉽다 할 때는 월세 가능합니다. 3천에 90만 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한 5,500만 원. 그랬을 때 대출이자 제외하고 연 소득 8%대에 이르는 높은 임대 소득을 동시에 가져가고요. 주변에 이주 수요나 개발 수요, 그다음에 가치적인 부분이 크게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만기 시에 보증금 인상분만 해도 내가 투자한 돈 100% 회수가 되고요. 크게 높아지는 그런 시세. 1차 매도 목표 시점을 3년 내지 4년 뒤로 볼 때 그때 매도. 현재 2억 3,500에 매도 목표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야,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본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수익성까지 내다볼 수 있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매물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마포구 망원동으로 갑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물 정보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합정 고밀도 개발 및 당인입 발전소 지하화로 인한 복합개발 최대 수혜지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대학 수요와 상암 DMC, 여의도의 근무 수요까지 아주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렴한 분양가와 실투자금 1,500만 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그 초소액으로 망원 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변 매물 시세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는 저렴한 매물이고요. 바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선분양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지금 망원동 다세대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제 입지 여건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생활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지 여건이요, 소장님. 네, 6호선 망원역 도보로 4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합정역에서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교통
이 사통팔다리 유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홍대나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학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시설로는 한강시민공원은 5분 이내의 거리 위치해 있고요. 선유도 공원과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등 친환경 시설이 많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신촌 현대백화점과 합정 홈플러스 그리고 망원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한 상권이 홍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상권 인프라 시설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점검할까요? 상암동 쪽 호재도 생각나고요. 당인리 이쪽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생각나요. 호재 하나 점검해 주세요. 네, 개발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거나 상업 업무, 문화 등을 두루 갖춘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합정역에 완공된 메세나 폴리스 그 건물과 상호작용으로 고밀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 입구역 민자 역사 개발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홍대역은 서울시와 민자 역사 개발 협상으로 3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건설 등 호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땅값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권리금이라던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많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암시 DMC 개발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최첨단 미디어 산업단지입니다. 상암 DMC 개발로 상암과 합정 공덕을 잇는 서부권 최대의 업무 벨트라인이 조성 개발 중입니다. 이게 완성이 됐을 시 상주 인력만 8만 명이 되고요. LG나 펜텍 등 IT 첨단 센터들이 밀집하여 수많은 기업이 이미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인이 발전소 지하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지상의 공원 사업이 완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연장, 전망대 등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들여다볼까요? 건물 특징 궁금하고요. 가격까지 점검해 주세요, 소장님. 네, 건물 특징은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정남향이에요. 그것도 남향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개방감이 뛰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분양 면적이 16평으로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2동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관리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시는 분이 이거를 관리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리하면서도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급 내장재로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큼의 내외장재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CTV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2억 50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네요. 네네. 가격이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2억 500만 원으로 망원동에다가 매물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세를 나서시는 1억 9천입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1,500만 원 아주 초소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월세로 해서 임대 차익을 보시겠다 그러셨을 경우에는 3,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3,200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4,30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연 11%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매물이고요. 그렇다면은 초소액이기 때문에 임대 차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천호동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요. 2010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매매 금액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대표님,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뭘까요? 예, 첫 번째가 제가 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가가 1억 1천입니다. 그런데 9,500만 원, 매우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1,500만 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임대 수익률이 아주 높은 16%대의 높은 임대 수익이 얻어지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세 대비 저렴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룸의 희소 가치가 어느 것보다 높은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이 암사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첨단 산업단지가 곳곳에 들어옵니다. 세 곳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자, 원룸 공급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요, 이미 주차장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해서 이제는 원룸 공급이 원천적으로 어렵죠. 어려움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면 투자성 아주 높습니다. 자, 3년 내지 5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게 될 때 이 원룸의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큰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한강공원에 걸어서 3분 거리,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이렇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좋다. 삶의 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희소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매력도 있습니다. 입주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네, 암사역이죠. 8호선입니다. 종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장 노선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도보로 3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3, 4분 거리, 한강공원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요,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죠. 자, 강남에 직장을 둔 사람들 같은 경우 올림픽대를 이용하면 10분이면 들어갑니다. 8호선 전철을 이용하시게 돼도 10분이면 강남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강공원이 가깝다고 말씀드렸고, 주변에 천원 뉴타운이라든가 고덕주공의 재건축 이슈라든가 이런 개발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크고 첨단 산업자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매우 큰 그런 지역입니다. 강동구 일대는 업무단지 입주 소식 같은 그런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좀 하나하나 점검해 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이 원룸입니다.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들, 젊은이들은 첨단 산업단지에 포진을 하죠. 자, 세 곳이 들어옵니다. 강동 첨단 업무단지, 상일동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 그리고요, 한강을 넘어가면 구리시에 들어오는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은 자그마치 상주 인구만 해도 8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매수 수요가 작용한다. 두 번째는요, 고덕주공과 더불어 둔천주공까지 이르는 2만 3천 세대 재건축 이주 수요가 그것도 올 가을부터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화되는데 여기에 임차인들 임대료가요 7천만 원에서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임대 보증금 받아서 나오면요, 근처에 안착할 곳은 바로 암사, 천호, 명일, 성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한강 가깝고 강남 접근성 좋은 8호선 라인 암사역 주변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뭐 롯데월드타워라든가 이런 풍부한 개발 호재 당연히 있습니다. 천원 뉴타운의 이주 수요 또 있죠. 2, 3년이면 진행되기 때문에요. 풍부한 개발 호재의 가치,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정말 바쁘게 달려왔어요. 이 매물 세 가지 정보를 모두 다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대표님, 지금부터는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건물 특징 하나하나 점검해 주세요. 네, 이 건물은요, 무엇보다도 2010년에 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연한이 지났지만요,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직 상당히 좋고 외관이 특히 화강석으로 됐기 때문에요. 아하. 20년간 아주 튼튼합니다. 자, 실내부를 한번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이제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16세대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시면 원룸식으로는 매우 넓은 구조, 7.4평 실전용 면적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면적이 6평임에 비교해보면 매우 넓은 불량 원도 충분히 가능한 면적인데요. 여기에 풀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게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원룸 안에 내부인 거죠? 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1, 2인 또 신혼부부들도 조금 좁긴 하지만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는 더더구나 교통환경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호선 연장 노선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강동의 암사대교까지 또 개통이 예정돼 있어서요. 교통환경 좋아지고 주변에 자연환경, 즉 한강의 공원 가치를 계산해 보시면은요,
정말로 미래 가치가 큰 그런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궁금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제가 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9,500만 원, 정말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우 쌉니다. 이 건축주가 실제는 노후 생활 보장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서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금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그것도 이제 총 16세대 중에 6세대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착한 가격입니다. 실제 전세가만 해도 8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9,500만 원 매매가에 1,500만 원 실제 투자 그냥 무덤만 놓고 가셔도요, 1억 1천, 1억 2천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도 아쉽죠. 예, 원룸주택이기 때문에요. 임대를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1,000에 60 내지는 2,000에 45만 원 정도. 그러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요, 실제 투자비를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연 소득 자체가 350만 원, 16%대를 넘어서죠. 그리고 1,000에 60 받으셔도 자금 사정이 되시면 1,000에 60 됩니다. 대출 5,500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요, 실제 투자비는 아주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6세대이기 때문에요, 그냥 내 보증금 한도 내에서 내 투자 비용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 내가 이렇게 해놨을 때 앞으로 임대소득이 확정적으로 될 것이냐, 또 계속 이 기대가치가 높아질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가치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 대기하고 있고요. 교통, 여건, 자, 8호선 연장 노선 계속 되고요. 또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 계속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보다 땅값이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표님, 어떤 분들께 이런 매물을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린 지역은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 50대 초반까지 투자하십시오. 높은 시세 차익 기대되는 그런 매물이고요. 두 번째, 이 천호동의 매물 같은 경우는요, 노후 안정된 임대 수익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아주 초소액이기 때문에요, 실제 1억 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경우는요, 취득세도 100% 감면됩니다. 마지막 전해드린 매물,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방송 진행이 너무 빨라서 놓치신 것들이 많나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정보 빠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